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일반 분양 추진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야, 다른 데는 일반 분양 잘 추진하더라.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다 하느냐.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두 곳이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분양으로 잘 해가고 있어요. 청천 2구역, 부평 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될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 현장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뉴스테이 지정을 하면서 준 혜택이 용적률이 300%입니다. 300%인데 이 인천이나 이 대도시는 용적률 300%를 다 못 찾아요. 못 찾다 보니까 최대한 뉴스테이를 해서 용적률을 찾아도 일반 분양을 하는 용적률이나 거의 비슷해요. 용적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테이로 하나 일반 분양으로 하나 건축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왜 뉴스테이를 했느냐? 분양 때문에 그래요. 분양 때문에. 2016년, 17년 전후에서 일체 분양이 안 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인천에서도 분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용적률은 많이 못 받지만 분양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뉴스테이로 하자 해가지고 뉴스테이를 지정을 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막 아파트 값이 막 올라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막 변화가 생기니까 이 청천 2구역이나 부평 4구역 이런 데서는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분양이 잘 돼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천이라도 그냥 뉴스테이로 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두광구역. 전두광구역은 이미 이사하고 철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송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금송구역이라는 곳은 이제 지금 막 이주를 시작했는데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금송구역에 비대위가 있어요. 금송의 건설사는 대림이라는 건설사가 뉴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림을 쫓아내고 일반 분양으로 바꿔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들어오는 건설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건설사가 앞세운 약간 뭐랄까 뿌루커적인 그런 또 업체가 있어요. 그 두 업체가 비대위하고 손을 잡고 이 금송지역 사업 방식을 바꾸려고 수차례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뉴스테이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인천의 금송구역에 있던 비대위를 도와주었던 비대위 뒤에 있었던 건설사가 대화 2구역에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와서 여기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걸 여기서 만회하려고 그러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시점상 그렇게 마저 들어가요. 금송에서 실패하고 아직도 거기서 활동을 해요. 하고는 있는데 또 입자로 왔습니다. 와서 여기서 그 건설사 그 또 뭡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 푸 이렇게 시작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크림 이름 있죠? 한국 푸 이렇게 시작하는 그 건설 업체가 와서 지금 우리 일부 조합원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부산 우암 2구역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 우암 2구역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뉴스테이 있는데 거기는 조합 총회에서 일반 분양으로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일반 분양을 하자고. 그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2년 만에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지정 취소를 받았어요. 지정 취소를 받았는데 왜 2년 걸렸느냐. 그동안 쓴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대위도 건설사가 들어오면 갚아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 속여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바꿨는데 일반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향해서 성공할 때는 성공한 이유가 있고 거기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 되면 300%에서 몇 프로로 떨어지냐면 204%로 떨어져요. 이게 작년 2021년 12월 달 대전시에서 발표한 그 도시계획 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204%고요.
204%가 조금 안 됩니다. 혹 지역 건설사로 선정할 때는 234%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204%로 건물을 지으면 900세대 정도 나옵니다. 900세대. 우리가 300%로 지어서 지금 하는 것이 1375세대 아닙니까? 1375세대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면 900세대가 되어진다는 거. 그 세대수가 한 475세대 정도 줄어든 거죠. 그래서 수익성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우암 2구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1층까지 지었거든요. 1층까지 다 지었는데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아줘가지고 시간이 2년 걸렸습니다. 빚을 갚는데. 그럼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신탁사가 들어왔습니다. 신탁사가 들어와서 돈을 빌려줬어요. 2천억을 빌렸다나 3천억을 빌렸다나 그래요. 뭐 사업비로 한 2천억 이상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빌려줬다. 여러분 이 금융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탁사 수수료하고 금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연 10% 정도 돼요. 수수료가 한 4% 정도 되고요. 금리가 한 6, 7%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천억을 빌리면 1년 이자하고 수수료가 200원입니다. 그러면 신탁사한테 그 돈을 갚으려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본 PF를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본 PF 대출을 받으려면 착공 때까지 다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좀 쉽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년 전에 일반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2년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2년.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느냐?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왜? 6개월 내지 1년.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정비계획 변경이란 건 뭐냐면 뉴스테이로 하기 위해서 받은 용적률이 있잖아요. 우리는 300%를 받았고 우암 2구역은 몇 프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분양으로 하게 되면 그 받은 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고 새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절차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길게 가면 1년 걸려요.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 인가가 나야, 구청으로부터 인가가 나야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데 2년 걸렸죠? 요거 길게 되면 1년 걸리죠? 3년 동안 총회 결의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3년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1년 뒤에 정비계획 변경 인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계해서 건축심의하고 또 본설계해서 각종 뭐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교육영향평가니 온갖 평가 심의 다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되고 다시 종전자산 평가해야 되고 다시 분양해야 되고 다시 관리처분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처분해서 이사 갈 때쯤 가려면 여기서 다시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년 걸립니다. 내가 볼 때 3년. 순조로우면 3년 걸립니다. 순조로움. 또 뭐 방해가 생기고 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면 3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자, 뉴스테이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나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취소하는데 2년 걸렸죠? 또 정비계획 변경하려면 또 1년 걸리죠?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까지 오려면 3년 걸리죠. 6년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정비계획 변경 전이니까 이거는 예측인 거고 이건 실제로 확인된 거고. 그래서 우암 2구역은 저는 볼 때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거기는 따라가면 안 된다. 심지어요 지금 무슨 말까지 1층까지 다 졌는데 다 때려 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철거해야 된다. 정종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설계하면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를 뭐 써먹는다 어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사업이 멈춘 지 2년이 돼가지고 축대가 지금 뭐 붕괴되는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1층까지 올렸지만 뭡니까 녹슬어서 써먹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성공을 해도
우리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케이스예요. 자, 이 정도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